충청도 계룡산 밑에 있을 때 찾아온 아들 김익균을 만나 재워놓고 도망하였다가 1년 만에 또 찾아온 그 아들과 경상도 어느 산촌에서 만났으나 이번에는 심부름을 걸어놓고 도망쳤다. 방랑시인 김삿갓, 낭고 김병연 편입니다. 1807년 순조 때 태어나서 1863년 철종 때까지 56세를 사셨다. 김병연은 경기도 양주에서 안동 김씨 가문인 김한근의 사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김병연은 속칭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삿갓 립자를 써서 김립이라고도 한다. 김삿갓이라는 이름은 그가 인생의 대부분을 삿갓을 쓰고 다니며 방랑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4세 때인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 일어날 당시 그의 조부이자 선천 부사였던 김익수는 반란군 속의 홍경래에게 항복하였다. 이때 김익수는 함흥 중군에서 선천 부사로 옮긴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처지였다. 신임지에 와서 어순한 일을 정돈한 후 시골의 저명한 선배들을 모아 수일간 잔치를 열었는데 새벽에 반란군이 쳐들어와 술에 취해 있는 방어사 김익수를 결박하고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다음에 난이 진압되자 김익수는 마치 자기가 싸운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반란군 우두머리 김창씨의 목을 1천냥에 샀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지 않아 들통이 나고 말았다. 김익수는 불충의 죄와 의로지 못한 장수의 제명으로 조정으로부터 참수를 당하였고 그의 가문은 멸족의 위기에 빠졌다. 아버지 김한근은 화병으로 사망하였고 김병헌은 하인이던 김성수의 고향인 황해도 곡산으로 형 김병하와 함께 피신하였다. 다행히 안동 김씨가 세도한 탓에 얼마 안가 멸문에서 폐족으로 사면되었다. 그 뒤에 어머니는 자식들이 폐족자로 멸시받는 것이 싫어서 강원도 영월로 옮겨 할아버지의 일을 숨기면서 사형제를 키워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글 공부를 시켰다. 김병연은 10대에 사서 삼경을 통달하였으며 특히 시 짓는 재주가 특출하였다. 김병연은 19세인 1826년 장수 황씨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절세미녀라는 소문을 자자했단다. 같은 해 강원도 영월에서 지역의 지방관이 주재하는 향시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영시할 때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의 역적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쓰라는 시제에 조상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리 없는 병연은 자기 조부 김익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써서 장원급제한 것이다. 그때 그가 썼던 내용은 선대왕이 보고 계시니 넌 구천에도 못 가며 한 번 죽으면 가볍고 만 번 죽으면 마땅하리라. 네 치욕은 우리 동국 역사의 길이 웃음거리로 남으리라 라고 쓰기까지 하였다. 어려서부터 그 솜씨가 있다 보니 장원급제에서 즐겁게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를 자랑하였다. 아들의 장원이 하필이면 조부를 비난하는 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은 어머니는 암담한 현실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모친은 시제에 나온 김익순이 병연의 조부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김병연은 문제에 나온 그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하필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화병으로 죽게 할 정도로 가문에 먹칠을 한 역적인데다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답안지를 적어냈던 것이다. 어머니 못지않게 절망한 병연은 세상과 절연하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4년간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다가 21살 되던 1828년 김병연이 아닌 김삿갓, 김립으로서의 유랑생활이 시작되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늘을 볼 낯짝이 없다는 이유로 몸 전체가 그늘지는 거대한 삿갓을 만들어 쓰고 다녔다고 한다. 그에게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외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홍성에 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정방대 방향의 북쪽의 금강산으로 첫 방랑을 떠난다. 금강산 유람을 시작으로 각지의 서당을 주로 순방하고 2년 뒤에 일단 귀향하여 1년 남짓 묵었다. 이때 형 병하가 사망하자 첫째 아들 학균을 형수 앞으로 입양시켜주고 둘째 아들 김익균을 낳았다. 그는 또다시 고향을 떠나서 서울, 충청도, 경상도로 돌았다. 도산서원 아랫마을 서당에서 몇 해 동안 훈장 노릇도 하였다. 다시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를 거쳐 어릴 때 자랐던 곡산의 김성수 아들 집에서도 1년쯤 훈장 노릇을 하였다. 충청도 계룡산 밑에 있을 때 찾아온 아들 김익균을 만나 재워놓고 도망하였다가 1년 만에 또 찾아온 그 아들과 경상도 어느 산촌에서 만났으나 이번에는 심부름을 걸어놓고 도망쳤다. 3년 뒤 경상도 진주에서 또다시 아들을 만나 귀향을 마음먹었다가 또 변심하여 이번에는 용변을 핑계로 도피하였다. 김병연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야말로 백두산을 제외한 조선팔도 이곳저곳을 누볐으며 때로는 한 곳에 머물며 훈장 노릇을 하여 후학을 기르고 숙식을 해결했다. 그는 높은 문장으로 당시 사회의 부소득한 사회상과 내가 매직에 서행하고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되어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꼴을 보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풍자와 해악으로 조롱하여 듣는 이의 동조를 이끌어냈으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노래로 풀어내어 부르는 것으로 명망이 있었다고 한다.
김삿갓의 시는 많은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의 시는 위트와 빼대가 있으며 언어유희가 넘쳐난다. 어느 서당에서 밥을 얻어먹고자 하였으나 후원장은 얼굴도 안 들이밀고 문전박대하니 분기탱청하여 써내려간 서당 욕설시이다. 서당 내 조지요 방중 개존물이라 생도 재미 10이고 선생 내 불알이라. 이것을 풀이하면 내 일찍이 서당인 줄은 알았지만 방 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일세 생도는 모두 10명도 못되고 선생은 와서 인사조차 않는구나. 방랑 중 돈이 떨어진 김삿갓은 임시로 글을 가르쳐 돈을 벌려 했는데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는 의미로 벽보를 붙였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혼자서 알려 하면 늦게 알게 되고 도움받아 알려 하면 빨리 알게 된다. 한자의 음만 읽으면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다 라는 저속한 색드립이 된다. 한 시골 노인의 회감년에서 푸대대를 받자 즉석으로 축시를 짓는다 하며 떠내려간 시다. 저기 앉은 늙은이는 사람이 아니니 첫 소조를 보고 가족들과 하객들이 몰매를 치려하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구나. 두 번째 소절로 그들을 감탄시킨다. 스라 7 아들 모두 도둑놈이니 세 번째 소절을 써내려간 후 자중이 눈치만 보고 있자 맛 좋은 술을 청한 후 천도 복숭아를 훔쳐다 잔치를 빛내는구나.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여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글식도 좀 신밥을 얻어먹고 분노하여 이런 시도 지었다. 서무나무 아래에 서러운 나그네 망할 놈의 마을에서 쉰밥이네. 사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집에 돌아가 30박 먹느니만 못하구나. 김병현은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10년 단위로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고 또 나가고를 반복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만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라는 편지를 수십 통이나 뺏겨 아버지가 갈만한 마을마다 이를 부탁하고 받겠다고 한다. 그렇게 살다가 40줄에 들어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박히려고 왔는데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여 가족들로부터 냉대받는 것이 다시 그를 바깥에서의 생활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도 하였다. 김병현은 말년에 전라도 지역을 유랑하다가 동북 땅에 이르러 쓰러졌는데 어느 선비가 나귀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김뒤 김병현은 지리산을 두루 살펴보고 쇠약한 몸으로 그 선비 집에 돌아와 1863년 56세의 나이로 한많은 생일을 마쳤다. 그는 이런 방생을 하면서도 슬하에 3남을 두었다. 뒤에 둘째 아들 김익균이 동목으로 찾아와 유해를 거두어 강원도 영월군 읍풍면 태백산 기슭에 묻었다. 김병현의 묘는 1982년 영월의 한 향토사학자가 발견하기까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의 묘가 발견되고 지역이 외부로 알려지자 영월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면의 명칭을 하동면에서 김삿갓 면으로 바꾸었다. 김삿갓이 숨을 거둔 장소인 전라남도 하성군 동북면에는 도로명 주소로 김삿갓로가 있다. 1978년 김병현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광주 무두산 기슭에 시비를 세웠다. 1987년 영월에도 그의 시비가 있다. 그의 시를 묶은 여러 종류의 김리 취집이 있다. 지금까지 낭고 김병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